네, 지금부터 교사 재교육 지원 사업 제3차 AI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공동 학술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서울대에서 예비교원의 AIDT 활용 역량 개발에 대한 공동 학술 포럼이 진행되었고요. 또 서울교대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이슈와 교육적 대응에 대한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이에 이은 오늘 개최된 인천대 포럼의 주제는 예비교사 교육에서의 AIDT 적용 수업 사례입니다. 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인천대학교 영어교육과 최유정 교수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이동선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이동선 교수님께서는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미래교육센터 위원이시며 수학교육과 학과장을 현재 맡고 계십니다. 또한 산업수학과 수학교육의 융합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동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기쁜 이유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생각하고 오셨고, 그다음에 내 제자들 위해서 오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 제자가 가르쳐야 될 인공지능 AIDT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애정들 많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 저는 이 발표를 하면서 아주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것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것보다는 사실 이제 AIDT가 제가 보기엔 수학에서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러면 뭐지? 저는 이제 럭키 비키잖아. 이거 할 거 너무 많잖아. 백지가 주어졌잖아. 이거 뭐 더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다. 근데 그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또 이 포럼 끝나고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 기쁩니다. 제가 발표할 거는 아마 그 저희 1학년 수업에서 수학교육과 컴퓨터를 하면서 그 수업에서 그 AIDT를 이제 알려주고 학생들이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고민해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 바탕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는 우리 학생들이 해봤자 나중에 기술이 또 바뀌고 기능이 바뀌고 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AIDT를 보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또 백지라고 하면 관련된 분이 약간 화낼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물이 반밖에 안 내라는 게 아니라 반이라도 더 채울 수 있잖아,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자꾸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냐면, 제가 뭐 수학 그 교육 쪽 교육학을 하지 않았는데 항상 테크놀로지가 교육이랑 연결됐었습니다. 뭐 많긴 하지만 뭐 책이 이제 만들어지고 소수 엘리트들이 하고, 네, 책의 발명인데 인쇄기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이제 그때 인쇄기가 구텐베르크에서 인쇄기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출판이 와서 재빨리 지식들이 그 종교 기독교가 이거 안 좋잖아 하면서 막 찍어내가지고 막 퍼지고, 그런 이제 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이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 왔었다. 더구나 이제 뭐 100년 전 뭐 200년은 아니지만 19세기 20세기쯤 이미지 기술이 발전되면서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화할 수 있어서 시각 중심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는 항상 교육이랑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거부하든 말든 항상 우기 있는데, 이제 AI라는 것들이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걸 반드시 우리 교육에 들어갈 건데, 앞으로 제가 이제 빈 도화지 같다, 앞으로 많다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당장 채울 수는 아니라 앞으로 채워가는 것들이라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여러분들 아마 행복하게 딴 사람이 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해나갈 것들이 기대되기 때문에 기쁩니다. 이제 동영상도 하고 뭐 맨날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이걸 찾아보면서 하는데, 비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때 그 시대에서 education is dead 이런 school is dead, 그래서 동영상이 나오니까 이제 교육이 필요 없다, school is down, 뭐 school is poor, 뭐 이런 여가에 나오는데, 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이제 학교는 이제 끝났다라고 했는데 학교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등장해서 이제 교사가 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맨날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school is dead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스쿨은 건재하게 있습니다. 아마 AI가 학교에 도입된다고 해도 아마 여러분들의 교육자들한테 도움되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하려면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고 가끔 학부모나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타임이 안 좋다, 영상 보는 게 안 좋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우려들을 아마 부딪히게 될 거고, 사실 이것들은 사실로 보면 사실인 것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수면이나 창의력 다양한 측면에서 안 좋다라는 거.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얘기한 것도 있고, 디지털 환경에서 이제 행동 관리가 안 좋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메타버스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의 그 윤리 필터가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이게 안 보이다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대면으로 보는 게, 예전에 뭐 우스갯말로 예전에 우리 오락실 게임 할 때 예의가 있었는데 온라인 게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예의가 없어졌다. 오락실에서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뭔가 이제 도발했다가 진짜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운데, 온라인 게임에서의 컬트시가 없어진 것처럼 약간의 테크놀로지를 쓰면서 약간 학생들의 윤리 필터링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뭐 어떻게든 디지털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수면 방해된다, 청색광 뭐 방출해서 취침 전에 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서 수면 패턴 방해된다. 이게 그냥 이럴 것이다 아니라 뭐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력 저하된다, 뭐 뇌 발달에 저급한다, 뭐 뇌 피질이 그러니까 얇아진다,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그 그러니까 팩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력 분산되고 디지털 기기 주의가 분산되는 현상이 발생된다라는 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또 반대를 하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수학을 좋아하거나 애정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반대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수학을 완전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은 뭐냐면은 AI를 쓰면은 저는 이제 수업할 때도 AI를 쓰라고 합니다. 그 쓰라고 하는 수학 문제 풀 때 그냥 우리 답지 보는 게 아니라 AI한테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물어보라고, 마치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이거 어떻게 풀었어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AI를 활용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이제 수학 문제 풀거나 할 때 물어보고 그것들이 이해력과 뭐 어휘력 향상에 도움되는 게 실제로도 보이긴 합니다. 이제 그냥 이거를 잘 써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잘 쓰냐라는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논의를 했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정보 접근성도 확대되고 뭐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훨씬 넓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행동 관리에 대해서도 뭐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건 규정 잡힌 접근해야 된다. 항상 좋은 것들도 과도하면 과유불급이 있기 때문에 스크린 타임에 대해서 제한적인, 그러니까 뭐 계속 그렇게 뭐 보면 안 좋을 거니까 좀 제한적인 스크린 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계속 뭐 모니터나 뭐 그 디지털 디바이스를 볼 게 아니라 활발한 활동이나 뭐 중요하고 활동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행동 관리가 들어가야지 이 AI가 좀 더 발전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AI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그래서 뭐 미국 교육부 뭐 지금 퇴임하셨는데 장관이었던 분도 이제 그 글을 쓰면서 AI가 교육에서 미치는 영향이 AI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가이드라인에서는 효과가 좋다라는데, 제가 또 뭐 말씀드린 앞으로 해야 될 게 많다라는 건 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볼까 하는 것들에서 이제 막 시작한 거 아닌가. 너무 기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AI는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서 교육 경험을 재구성해서 AI 역할은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요구를 상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항상 테크놀로지를 항상 잘 이용하면 좋다. 이제 계속 앞으로 얘기할 거는 뭐 학생들이랑 얘기한 거기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 건가? 좋은 건 맞는 것 같고 이걸 피할 수는 없다. 우리가 스마트폰 나왔는데 스마트폰 안 좋아. 그것도 스크린 타임을 가지는 거 안 좋아. 없애겠어라는 게 안 되는 거죠. 기술이 있으면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우리가 말할 거나 논의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교육으로라고 하면 이제 AI 교육은 해야 되는 건데 AI를 이용하는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이제 뭐 하버드 그레주에이트 스쿨 뭐 스쿨 에듀케이션에서 나온 건데 Stop pretending that it doesn't exist. 그러니까 나 AI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못 본 척 해야지 이러지 말고 이게 이제 반드시 있을 거니까 현대에서 없을 수는 없을 거니까 이거를 이제 인정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AI 두 번째가 AI를 이용하여 문제를 학생과 함께 분석하기.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너 그거 AI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 어때? 그렇게 아니 문제 풀 때 너가 문제 푼 게 맞는데 AI한테 한번 물어봐. 또 그러면 다르게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AI를 튜터로 자기 동료로서 잘 활용을 해보라. 당연히 답만 보면 좋진 않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LLM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 답만 보면 좋지 않아. 그러니까 LLM 라지 그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챗GPT 이게 답 뭐야라고 묻는 게 아니고 너 이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푼 거야?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얘기해 줘 이런 식으로 teach student how to ask the LLM tools question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잘 얘기해 주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 특히 수학에서도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를 이용해서 상상력 자극하게 하면 제가 이제 자꾸 학생들한테 AI를 써요, 챗GPT 써요, 괜찮아요. 수학하는데 약간 고지식하게 안 해도 돼요. 자꾸 해봐요라고 하면 학생들이 검색을 하면 AI 물어봐서 저도 좀 잘 모르는 이론들을 꺼내서 이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너무 기쁩니다.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이런 이론이 있고 제가 공부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이 정도는 제가 어려워서 나 좀 생각을 해보고 답해줄게. 이렇게 될 정도로 학생들이 이거를 AI 도구를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AI 교육을 하려면 그 AI 리터러시가 필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여기 논의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AI 리터러시는 AI 기술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AI가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수학 교육 영어는 잘 모르겠지만 수학에서는 이제 비판적으로 그렇게 해보자. 그다음에 AI 교육에 긍정적인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오용될 수 있는 무조건 다 AI 좋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스유즈 되는 것들을 반드시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기술을 도입하자. 그다음에 오정부에 현혹되지 않도록 학생들이 그런 거 판단하는 거를 우리 인천대 우리 수학교육과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AI는 학습 도구를 유용하지만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완전히 대처할 수 없다는 것도 반드시 학생들한테 지주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본 원리에 대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데이터의 역할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이제 인지하고 저도 그렇지만 교사의 역할이 무언가 하면 You can't pour from the empty cup. 무슨 말이냐? 빈컵에서는 물을 따를 수 없다. 빈컵으로는 물을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훌륭한 AI와 디지털 디바이스가 있더라도 교육은 교사가 해야 한다. 그다음에 you can't pour the water without cup. 컵 없이는 물을 따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훌륭한 AI와 디지털 디바이스가 있어도 교사를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AI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학생들이 인지를 하고 요즘 시대가 AI가 반드시 들어가는 곳인 건 반드시 이걸 이용하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AI 디지털을 어떻게 이용할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당연히 잔잔한 기능들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이거는 이대로는 가자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수학 교육에서 이제 개념적 이해 초점 맞추기 첫 번째 개념적 이해 초점 맞추기에서 암기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AI를 쓰든지 뭐 디지털 디바이스를 하든 우리가 수학 교육할 때 근본적인 원리는 잊지 말자. 첫 번째가 뭐냐면 암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단순 공식 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그런 거를 AI를 활용해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학과 실생활 연결, 수학 개념과 일상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준다. 저희 수학 교육과 컴퓨터 할 때 이제 수업할 때 이제 그런 거 실생활에 연결돼 있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실생활에 연결돼 있는 수학을 써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질문하기, 지적 호기심을 항상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AI를 쓰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학생들이 수학적 아이디어를 탐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실습 및 시각적 활용에 잘 AI를 써야 된다. 수학 교구를 사용해서 뭐 실험 도구나 물리적
이런 것들 학생들이 이제 그러니까 수상적인 개념을 구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적 표현하기,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뭐 곡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우리 수학교과 컴퓨터 할 때 수업할 때 챗GPT를 옆에 켜놓고 해도 된다. 물어보고 작성해라. 어차피 여러분들 사는 세상에서는 인터넷이 있는 세상이고 그걸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 그리고 명령문도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도 외울 필요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 인터넷은 항상 여러분 옆에 있을 거니까 검색하면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라. 챗GPT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거를 챗GPT가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수학 교육을 하든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거기에 집중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 해결 능력 배양하면 실생활에서 문제 찾아보기, 학생들의 삶과 관심사에 관련된 수학 문제를 제시하고 PBL,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가장 여러분한테 그 학생들한테 중요한 게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여러분 학생들이 보면 프로젝트를 항상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도 하지만 우선 졸업할 때까지는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어떻게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돈을 받고 그렇게 되는 실패하면 좀 곤란할 수 있지만 학생들일 때는 뭐든지 AI를 쓰든 뭐 디지털 디바이스를 하든 도전적으로 해서 실패해도 괜찮아. 연습, 적용, 기회, 뭐 정기적으로 이제 문제 활동해서 수업을 포함시켜서 여러 학생들한테 좀 대놓고 실패해. 성공적으로 실패하면 괜찮아. 실패하는 걸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항상 AI가 옆에 있어서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I가 있다는 거는 제가 뭐 우스갯말로 처음에 학생들 필터링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수고 뭐고 학생들이 막말하잖아 이런 느낌을 받긴 했었는데 그게 또 좋은 점은 학생들이 필터링이 없어지면 토론을 자유롭게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이제 편안한 교실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개별화된 학습 제공되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으로 교육이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 거기 AIDT 관련되는 거기 이제 AIDT를 보고 앞에 있는 이런 교육들을 받고 이제 그래서 반응한 건데 사실 이제 이건 저희 학과 광고긴 하지만 우리 학과 학생들은 전국에서 아마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디지털 포비아가 거의 많이 없는 학생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디지털 디바이스에 굉장히 강조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그 편향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고 저희 학과는 워낙 이제 디바이스 그러니까 컴퓨터나 뭐 디지털 디바이스에 좀 강조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공지능 선호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뭐 선호한다라고 하는데 이 제 내용들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하지는 않겠으나 제 내용들은 아마 보시면 좀 난잡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받은 느낌은 우리 학생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반응하구나.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구나. 하나하나 저는 이제 의견들이 소중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 학생들이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적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좀 다루지는 않을 건데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건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그 학습하는 학생들의 건강, 눈 건강이라든지 이제 이 스크린 타임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수학을 할 때 그게 이제 개별화되면 점차 격차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잘하는 학생한테 자꾸 잘하는 거 해주고 못하는 학생은 자꾸 쉬운 걸로 하면 격차가 벌어지는 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런 내용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수학교사에게 이제 무엇이 요구됐냐 하면 기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저 이제 이것들을 읽어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기술이나 AI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느낌을 받긴 했었는데 또 비판하면 또 밑에 보면 대체될 수 없다. 뭐 우리 수학교사가 대체될 수 없다. AI 이렇게 나오고 장점은 뭐 개별하고 하다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는 거 우리 학생들이 잘 파악한 것 같고 단점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패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단점에 대해서 단점이 있으니까 못한다 라는 게 아니라 단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학생들이 건강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들이 많습니다. 단점들이 많고 애에 대해서 문제 푸는 것 같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 문제를 아마 이제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수학 문제는 연필과 종이로 풀어야만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연필과 종이는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AI DT를 써도 아마 종이와 연필을 또 사용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예전에 그냥 이제 예를 들면 그 소련에서 우주에서 쓸 수 있는 필기 도구가 필요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엄청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드디어 우주에서 쓸 수 있는 펜을 만들었어라고 했는데 그 당시 냉전 시대 소련에서는 너희들 그런 거 만들어? 그냥 연필로 쓰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왜 그런 걸 만들지? 연필로 쓰면 되지. 왜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볼펜을 왜 만들었어? 이렇게 우리가 연필과 종이가 있으면 꼭 디지털 디바이스를 쓴다고 해도 연필과 종이를 로스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필요해서 활용이 될 것. 약간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농구할 때도 공을 림에 넣으면 골이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것들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으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슛을 한 2만 번씩 뭐 20만 번씩 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게 수학이 되기 때문이다. 그게 몸에 채워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AI DT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종이랑 연필을 로스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긍정적인 것들도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학생들의 뭐 반응들은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이제 학생들이 막 단점에 대해서 막 안 좋다 마다 얘기하는데 또 저 이거보다 의외한데 이러면 사용 안 하겠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16명 중에 13명이 막 이제 AIDT 패고 안 좋다 뭐다 하고는 사용하겠어 13명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학생들도 긍정적인 면을 봐서 이런 거 수정되면 아마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 나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안 이렇게 돼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동선 교수님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질문을 QR코드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QR코드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접속하실 때 질의응답 작성이 좀 안 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구글 독스 어플을 다운을 받아서 수정 모드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네, 구글 독스 어플을 다운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남기시고 싶은 핸드폰으로 질문을 남기시고 싶은 경우에요. 그 다음 순서로는 저희가 이제 지정 토론 순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지정 토론 첫 번째 순서는 인하대학교 수학교육과 권나영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권나영 교수님께서는 인하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재직하고 계시고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실습지원센터장을 역임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인하대학교 교원 양성지원센터장도 맡고 계시고요. 또한 한국수학교육학회 수학교육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교원 양성기관 예비교사 교육의 관점에서 유익한 통찰을 나눠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나영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 수학교육과의 권나영입니다. 앞에 발표를 해주신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신데 짧은 시간 내에 하시려다 보니까 아직 다 못하신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같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뭐 이 관련된 내용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이거에 노력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한테 되게 감사드리면서 이 내용들을 잘 들었고요. 학생들은 아마도 여기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보기에 제가 하는 내용이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면 또 관련되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 해서 여기서 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비교사 교육의 입장에서 이 AIDT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들이 그 수업을 직접 대학에서 진행하신 거 가지고 사례를 주셔서요. 얘가 끊겼다 말았다 하네요.
그래서 저는 좀 관련되는 다른 그 AIDT 활용 관련 설문조사 논문에서 좀 찾아보고, 그리고 어떤 얘기들을 하면 좋을까 활용 관련해서, 그리고 이런 활용 교육을 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최근 논문들을 찾다 보니까 수학과 교과의 예비교원들한테 AIDT 활용 관련 그 인식에 대한 요구도 분석 조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AIDT 개념을 얻게 된 경로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었고, AIDT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거기 내용 보시면 우선 개념을 알게 된 경로가 수학이랑 과학이랑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제일 첫 번째 특강이나 페어 이런 것들, 특강 같은 것들, 학교에서 아마 대학에서 하는 특강들, 그리고 밑에 대학에서 하는 렉처들, 이런 거에서 얻은 게 제일 많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얻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쪽에 보시면 이것도 수학이랑 과학이랑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 별로 영양학에 관심 없다 이런 학생들도 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해주는 그 프로그램에서 영양 향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게, 대학 수업이나 특강의 영향보다는 개인적인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과학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노력이 더 많았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 해주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게 조금 더 많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24년도에 자료 수집해서 한 거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뭔가 알아보고 하는 것들이 더 많다고 여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도 지금 현재 인천대 학생들 같은 경우 수업에서 막 해보는 경험들을 하고 있지만, 다른 모든 대학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특강 같은 걸 막 열어주긴 하는데 AIDT를 실제로 써보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제한적으로 해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현재 수학이랑 영어가 AIDT가 나오긴 했지만 전국적으로도 아직 사용이 3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이게 이따가 없어질 것도 같고 이러니까 또 미진미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제가 실제로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고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노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고 있으면, 그럼 과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대학에서는 어떤 영양 함량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 AIDT도 개발되고 있는 어떤 에듀테크의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나면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이게 끝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좀 끝판왕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끝판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AIDT에 들어있는 기능도 아주 제한적이고, 교육부에서 AIDT를 만들라고 출판사에 줄 때 들어가야 될 기능을 콕콕콕콕 찍어서 이거는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게 출판사들이 만들 수 있는 수준보다 좀 더 되는 상황을 아주 짧은 기간에 이 기능을 만들어내라,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게 기능이 차라리 GPT를 쓰는 게 낫겠는데요,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앞으로 계속 개발될 에듀테크들에 대해서 사실 AIDT를 사용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AIDT를 사용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AIDT에 대해서 내가 기능을 엄청나게 잘 안다? 사실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대응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기계에 대해서 잘 안다, 내지는 기술을 잘 다룬다의 의미와, 내가 새로운 게 나올 때도 나는 거부감 없이 잘 다룬다, 이건 또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학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또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답이 있는 건 아니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던져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찾다 보면 그 AIDT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뉴스 자료에서 뉴스에서 이렇게 뽑아놓은 표인데요.
AIDT 이거 가지고서 교육혁신 박람회 2024에서 한 거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교사대상, 학부모 뭐 이런 거 있는데 교사 부분만 제가 뽑았는데요. 거기서 AIDT 수업 시연 참관 후에 교사들의 만족도가 상승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안에 내용들을 보시면 설문조사 결과가 뭐 박람회 참여 교사들은 AIDT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부합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에 좋고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도 도움되고 학생 성장 지원도 되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자율성 발휘도 되고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학생의 차유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도록 돕는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종합적으로 하자면 그런 내용인데,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사실 여기에 참여한 수업 시연에 참관 전후 비교가 어떤 의미인가, 사실 표만 보면 다 좋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전후로 되어 있으니까 상승했잖아요. 수치가 올라갔으니까 좋아졌네. 그런데 참여 대상, 여기에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의 성향은 어떨까? 이 교육관광회를 가서 볼 정도면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참관 전에도 3.9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관심 있고 약간 호감형이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다가 4점대 넘어간 거라 보고 나니까 좀 더. 근데 저 뭐 0.3이나 4 정도의 향상한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의미가 있을까는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인 거죠. 저희가 이제 수학교육을 할 때도 항상 비판적으로 사고해라 막 얘기를 하는데, 수치가 통계 수치가 항상 저런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거든요.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는 사실 t-테스트로 해본 결과가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수치가 많이 높아도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그냥 비슷한 거예요 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참관 전후에 동일한 숫자가 아니라 많이 빠져나가고 좋은 사람들만 했다던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은 저희가 알 수 없이 이런 결과만 딱 보고 하려면 이제 이거는 내고 싶은 사람이 낸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 하고 싶은 측에서 낸 거라서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사실 이 뉴스 자료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수치만 보고 뭔가 좋아졌구나, 이게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여기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들이 뭐일까,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떤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결과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의원실에서 설문조사 해가지고 AI 정책 그 도입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막 이게 엄청난 비율로 높은 그런 설문조사인데요. 앞에 거랑은 조금 약간 상반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학부모 1000명이랑 초중교원 19,000명 엄청 많이 조사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질문, 사실 질문이 가만히 보시면 AIDT 도입 정책에 동의하십니까? 이건 정책에 동의를 하느냐지 AIDT에 뭔가 선호하느냐 뭐 내지는 긍정 이런 의미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정책에 꽂혀 있는 거라 정책이 싫으면 싫은, 네, 내용이 뭐든 모르겠고 정책이 싫어요 이러면 이제 싫다에 체크하는 거라서 설문의 의도에 따라 질문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때 사전 설문으로 막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실 때 의도에 따라서 결과를 유도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질문을 만들기 때문에 좋은 내용을 만들고 싶으면 좋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사업의 성격상 좋은 답들을 보고서로 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질문들을 뽑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나라에서 하는 설문이든 학교에서 하는 설문이든 이런 의도가 있는 설문들이 있어요. 선의의 질문들은 없습니다. 선의의 설문조사는 없어요. 다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었고, 요게 이제 아까 보여주신 이제 인천대에서 수업을 하고 사기 전에 사전 이제 설문조사한 거 내용들을 좀 뽑아온 건데요. 여기서 보면 사전에 여러분들의 결과를 보면 이제 3점대 전체 서울대 인천대 결과에서 2점, 3점, 그 3점 근처죠. 그리고 AIDT의 태도 부분에서는 4점을 넘는 걸로 봐서 중요하다라는 부분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많이 느끼고 있지만 활용 역량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가 그냥 대충 나는 컴퓨터 잘 다루고 뭐 크게 무리 없어요 뭐 이런 정도 수준인 거, 3점 되면 보통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 아직 활용 영역은 보통이다, 그리고 선호하지 않음도 사실 적지 않은 수준. 그리고 수학도 보면 뭐 보통이다가 60%가 넘지만 선호한다와 선호하지 않는다 보시면 사실 이 보통이다는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요 정도는 사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걸 할 때 저희가 AIDT를 쓸 때 뭐 장점 단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우선은 생각해 봐야 될 게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예비교사는 교사로서 활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모의 수업도 하지만 내가 실제 교사로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앞에 실제 대상이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모의 수업 할 때도 마찬가지 느낌일 거예요. 앞에 학생들이 있는 모의 수업과 학생이 없는 모의 수업은 전혀 달라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연구도 해봤었는데 학생들 방과후 데리고 와서 수업을 시켜보는 거랑 그냥 모의 수업 그 강의실에서 해보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있을 땐 잘해요. 근데 강의실에서는 이상해져요. 이상한데요, 수업이? 왜 같은 사람인데 다른 수업을 할까요? 똑같은 수업 내용으로 해봤거든요. 기말고사 때 해보고 중간에 방과후로 해보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실제 수업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과 앞에 대상이 있는 것과 상호작용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인이 학생으로서 사용해본 경험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대학생으로서 내가 AIDT를 사용하는 게 학생으로서 하는 경험인지 내지는 교사를 흉내낸 예비교사로서 해본 경험인지가 다르거든요. 이게 학생으로서 내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일 때 학생으로서 AIDT를 써봤다면 그때 느낌하고 지금 느낌하고 달라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바라보던 느낌과 지금 대학생이 돼서 교과서를 바라보는 느낌이 다른 것과 똑같아요. 그때 보이는 것은 요만큼 보이면 지금은 좀 더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아교육 하시는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애들은 똑같은 책을 계속 보려고 한대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보기엔 똑같은 책인데 애들은 똑같은 책이 아니래요. 애기들한테는 책을 보면 어느 날은 여기만 보인대요. 책 한 부분에서 우리는 책이 보면 내용이 다 똑같은데 얘 왜 같은 걸 외우려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첫날은 여기밖에 안 보인대요. 애들 눈에는. 그리고 둘째 날은 여기가 보인대요. 또 다음 날은 여기가 보인대요. 그러니까 애들은 전체적으로 보이기까지가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지겹지가 않대요. 근데 어른들은 딱 두 번째 볼 때부터 지겹거든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일 때 이걸 다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쩌면 치명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 어차피 시작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현장 사례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으로서 활용해보는 경험을 수업 시간에 그냥 내가 기능 탐색해보는 그 정도 경험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고 교사로서 활용해보는 거는 이제 실제로 모의 수업하거나 이런 걸로 대체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경험. 사실 AIDT도 어차피 컴퓨터 켜놓고 뭘 켜놓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테크놀로지랑 친하지 않으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건드리면 고장나요. 내가 건드리면 뭐가 꺼지고 내가 건드리면 뭐가 안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하면 뭔가 연결이 끊기고 왜 남들 할 때 잘 되다가 제가 건드리면 끊기는 거죠. 저랑 전기랑 잘 안 맞나 봐요. 기계랑 잘 안 맞나 봐요. 저 그럴 때 많은데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AIDT를 얘기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거리가 돼요. 제가 이제 뒤에 그거랑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그건 뒤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비교사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일 때 경험은 있지만 교사로서 경험은 없잖아요. 학교 현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 나 때랑 다른 학교? 그리고 요즘 애들은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애들 막 무서워 죽고 애들이 무슨 괴물처럼 나오죠. 이상한 애들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실습을 나간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들이 이렇게 순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 들리는 얘기는 애들이 이상한 얘기만 들리냐. 그게 이제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실제 애들은 착해요. 뉴스에 나오는 건 특이한 케이스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이 교육을 할 때 예비교사랑 현직교사의 차이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제 스마트 교원 역량 중요도 교육 여구 분석 뭐 이런 연구에 보면 예비교사랑 현직교사랑 이렇게 서로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걸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예비교사는 뭐 창의적 문제 해결, 내용 전문성, 대외 협력 관계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직교사는 대외 협력 관계 형성, 평가 및 성찰, 수업 설계 및 개발 이게 중요하다고 순서 자체가 달라요. 이게 학교 현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나 학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직업으로서 내가 그 현장에서 뛰어본 거랑 그냥 내가 그 직업군이 아닌 다른 외부인으로서 이렇게 본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인식조사도 예비교사, 현직교사 같이 물어봤는데 예비교사들은 본인을 중심으로 현장을 인식한대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과 학부모 등 타인을 중심으로 인식한대요. 그게 다르대요, 서로. 그리고 연구자가 되는 장소로 현장을 인식하는 거에 비해 현직 교사는 학습자가 되는 장소로 인식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위치에 따라서 뭔가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수업에 대한 연구들이 되게 오래전에 됐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 막 이런 연구들이라 제가 안 가져왔는데 예비교사에 대한 것만 하나 가져온 게 실습 전후로 인식이 변화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비교사들은 실습 전에는 수업이나 학생 생각 지식 뭐 이런 것이 중요했는데 실습을 하고 나면 교사, 학습자, 참여, 흥미 이런 게 중요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막상 학교 가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게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시를 가져온 게 AIDT의 긍정적인 학생들과 부정적인 학생들에 대해 좀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라서 이런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화시켜서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AIDT의 긍정적이라는 건 좀 AI나 뭐 에듀테크에 좀 더 긍정적인 학생들의 경우는 기능 탐색과 함께 뭐 다른 여러 가지 사례 공유나 기존 테크놀로지와 비교 논의한다던가 창의적인 교육 방법 모색하는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발전된 방향으로 가는 게 빨리 발전된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AIDT 부정적인 학생들이면 우선 기능 탐색과 직접 실습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얘에 대해서 두렵지 않아야 해요. 내가 당장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두려우면 다음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 많이 알고 괜찮네. 그러니까 이번에 수학교육과에서는 교수님이 뭐 부정적인 말 되게 많았는데 다 쓰겠다고 그래서 놀랍다고 하셨는데 뭔가 기능을 써보면서 괜찮네라고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수업 사례 같은 것들도 얘기해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모의 수업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AIDT의 부정적인 학생들이라면 좀 더 관련된 수업 사례, 예시, 실제로 경험 기반,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용해 본 흥미로운 기능, 내지는 다른 선생님들이 사용해 본 흥미로운 기능, 그리고 실제로 활용 사례 기반 피드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의 피드백. 네, 교수님들도 어차피 AIDT 쓰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 정도 얘기하시는 거지 현장에서 쓸 땐 다르거든요. 이게 현장 얘기가 나오면 당장 선생님들하고 AIDT 얘기해보면요. 처음에 작년에 얘기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저희는 막 기능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이게요 학교에 오면 당장 인터넷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모든 세팅이 된 상태에서 이제 기능을 얘기해 보지도 이렇게 거기로 나아가는데 선생님들은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한 반만 사용하면 다른 반 사용 못합니다. 몇 반이 동시에 사용하면 인터넷이 그냥 다운. 그럼 아무도 못 씁니다. 이런 경우 어떡합니까? 그리고 반에 기기가 학생 수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당장 기기가 없는데 뭐 AIDT는 혼자 쓰는 거잖아요. 옆에 친구랑 같이 볼 수 있어요? 책 아니라고요. 혼자 뭐 문제 풀어야 되는데 옆에 친구랑 같이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문제에서 우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현장에서의 소리와 저희는 이제 쓴다니까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는데 그런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예비교사 교육에서도 좀 이제 다른 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에서 뭔가 AIDT에 좀 긍정적이라면 흥미로운 기능을 탐색하는 것도 아마 좀 더 많이 깊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것들도 현장 목소리를 통해서 뭐 특강이나 AIDT 활용 관련 성과 분석 이런 것들을 해볼 수도 있고 구체적인 걸 해볼 수도 있고 기존 기술 이 AIDT 말고도 AIDT는 기능들이나 아니면 다른 에듀테크랑 비교해 보거나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수업 계획도 뭔가 조금 더 이걸 활용한 다른 종류의 수업, 융합 수업이나 새로운 수업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까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의지가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많다면 우선은 기능 익히는 게 먼저예요. 근데 기능을 나에게 흥미로운 기능을 찾아야지만 그걸 쓸 수 있어요. AIDT 기능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써보셨지만 수업 시간에 다 쓰지 못해요.
수업이 그거 다 쓰라고 있는 수업이 아니거든요. 수업에서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맞는 기능만 쓸 거잖아요. 그러면 한 차시에 쓸 수 있는 기능은 몇 개가 안 돼요. 거기에 있는 기능을 쭉 써보려고 수업을 설계하지 않거든요. 내 수업 계획에 맞게 그 중에 하나를 픽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거 하나 픽하려면 내가 나는 이 기능 중에서 뭐가 좋더라. 이거 괜찮더라. 뭔가 기능이 이상해.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써보고 나한테 맞는 기능, 내가 써볼 만한 기능, 그래서 이런 게 얼마나 활용 가능성이 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토론해 보는 거. 그리고 저는 이 활용 사례 부분이 이 부정적인 예비교사들한테는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성공적인 활용 사례. 그리고 이게 교수님의 입으로 얘기되는 활용 사례가 아니고요. 실제 선생님들의 입에서 얘기되는 내가 써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디 뭐 딴 데서 이렇게 특강으로 부르는 것도 괜찮고 내지는 현장 교사들이 하는 그 포럼이나 뭐 이런 자료를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업 개발 및 시연도 이게 AIDT로 모의 수업 이런 거 할 때 현장 교사를 불러서 피드백을 받는다던가,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이런 것들을 좀 듣는 것들. 이게 사실 이 AIDT의 부정적인 예비교사들의 경우에 나만의 방법이 너무 확고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이 기기가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쓸 수 있다는 활용 사례를 좀 많이 보고 선생님들로부터 그렇게 쓰는 거 좋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아무래도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좀 프로그램이 좀 굳혀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초점이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기능 탐색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분석하고 창의적인 수업 모색하고 이쪽으로 좀 나가는 반면에 여기는 기능 실습과 활용 사례나 수업 시연에 현장 교사를 쓴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걸로 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DT는 지금 이거는 제가 이것도 AI 돌려가지고 뭔가 제가 찾아본 내용인데요. 이렇게 AIDT 활용 교육의 전망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물어볼 때 이렇게 표를 딱 주더라고요. 좋아, 그래 내가 이렇게 딱 해줄게. 그럼 이렇게 딱 해놨는데 뭐 발전 방향, 교실 역할, 패러다임 변화, 교사 행동 정리 잘 해놨네. 그러면서 딱 보면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예비교사 교육에서는 이렇게 미래가 혁신적으로 바뀔 거라는데 뭘 해야 되냐? 수업 설계 과정에 교사의 역할이 뭐가 변하지? AI 활용 능력, 데이터 해석 능력, 학습 설계 능력, 윤리적 판단력, 소통이 협역 능력. 뭔가 실제로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것과 달라지는 건 아닌데요. 살짝씩 제가 보기엔 추가돼요. 왜냐면 AI 활용 능력이 없었던 거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리적 판단력, 예전에는 AI 쓰는데 윤리 얘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AI를 쓰니까 또 윤리 얘기해야 되는 거죠. 소통 및 협력도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근데 이거는 뭐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데이터 해석도 이것도 이제 AIDT가 뭔가 막 자료를 주면 알아서 분석해 주니까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도 그걸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추가된 능력이에요. 내가 그냥 혼자 하면 될 거를 얘를 거쳐서 한 다리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추가되고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사의 역할 변화에서 내가 뭔가 더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한다고 패러다임 변화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과연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서는 변화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저희 이제 교사 교육자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학습자 중심, 역량 중심, 뭐 시공간 제약 해소, 평가 방식 변화, 개별화 학습 확대 이런 것들을 인지는 하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과연 양성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패러다임 변화한 거가 느껴질 만큼 확 변화했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학생들이 1학년과 4학년들이 야,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막 이런 것들이 막 많아졌는가라 생각하면 그렇게 많아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양성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받아들일 만큼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건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정중심 평가, 지금 학교는 중고등학교 다 과정중심 평가 얘기가 나오고 교육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과연 과정중심 평가를 하고 있는가. 뭐 일부 교수님들은 과정중심 평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막 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대학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그건 과정중심 평가랑은 좀 다르거든요. 나는 내가 대학생 때까지 내가 받은 교육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막상 학교 가서
과정 중심 평가를 하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맞잖아요. 내가 받은 학습의 경험과 애들에게 해줄 이게 아무리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 봐야 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비교사 교육에서 조금 생각하고 평가의 사실 패러다임의 변화인 거죠. 대학에서도 조금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물론 변화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랑 소프트웨어 발전이 개인화, 개별화 학습을 추구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비교사의 개인화, 개별화 학습도 추구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수업 때 개별화 학습을 하나요? 수업 때 너 하고 싶은 주제하고 너 하고 싶은 주제 개별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근데 AI가 발전을 하면서 점점 혼자서 할 수 있게 되고 뭔가 혼자 프로젝트도 할 수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요즘 그래서 뭐 예비교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기는 이런 교육과정 하겠어요. 뭐 이런 거 꾸리는 것도 대학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저희 이제 교원 양성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뭐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 개별 학습 아닌가요? 아니면 온라인 교육도 그냥 온라인 듣고 시험 보고 평가 나오던데요. 개별 학습과는 또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개별 학습은 자기 수준에 맞춰서 뭔가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이 단계 나아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교사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예비교원들도 뭔가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교수님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를 수업 때 제안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교사가 됐을 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얘기를 드렸는데 뭐 어떤 내용들은 예비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어떤 내용들은 이제 교사교육자분들께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결론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은 예비교사 교육의 새로운 요소로서 AIDT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AIDT나 뭐 AI나 에듀테크에 대한 긍정적인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서 맞춤형 뭔가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과 이 교과별로 AIDT 활용 사례 공유나 실습 같은 걸 하는 건 분명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화 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건 저희 쪽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예비교사의 유연한 대응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나오든 뭐가 나타나든 앞으로 또 새로운 게 나타날 거잖아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기르는 게 예비교사 교육의 핵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시간보다 지금 약간 오버되긴 했는데 그만큼 저희가 좀 그 종합 토론을 좀 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 토론 시 연사 및 토론자가 모두 앞에 나와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때문에 무대 세팅을 하는 시간이 약간 필요해서요. 몇 분만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AIDT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태도에 따라서 예비교사에게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를 반영해서 대학 강의를 설계한다고 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 질문이 왔습니다. 네, 엄청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대학 강의에서 반영을 한다면 지금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대학 수업에서 저희가 개별화 접근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다 똑같이 시작해서 다 똑같이 끝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이 아니라 수업 자체를 개별화로 갈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트랙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기능 탐색, 뭐 분석, 실습 그다음에 뭐 수업 설계 이렇게 그런 큰 영역은 적어놓되 그 안에서 갈 수 있는 트랙들을 정해서 본인들이 그 중에 어떤 걸 할 건지 각각 안에서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루트를 자신이 이제 잡아서 해나가는 그리고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수업 설계를 하고 모의 수업하는 걸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마지막에 이제 공유하는 것들은 같이 할 수 있되 이제 그 가는 루트를 다르게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물도 조금 다른 방향이 될 수는 있겠죠. 똑같은 모의 수업이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계하면 개별화 수업의 취지에도 맞으면서 학생들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진 않습니다. 수업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걸 고르는 건 학생들이지 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세팅의 문제인 거지 골라서 하는 건 학생들이니까 저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훨씬 더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이동선 교수님께 네, 주어진 질문 하나 선택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 현장에 수포자가 너무 많습니다. 네, 중고등학교에 수학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렇게 양분된 것 같은데 중간 수준에 위치할 학생들을 위한 물음인데요. 네, 수학 교과 전 영역에 최소 필수 성취 수준을 달성한 학생들은 성취도에서 중간 수준 정도 위치할 것 같은데요. AIDT가 중간 수준에 위치한 학생들의 성취도 제고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또 중간 수준에 성취를 한 학생이 이 공계에서 건강하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말하는데 수학 교육할 때 입시 교육이랑 그냥 수학 교육은 분리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학 교육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똑똑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생각하는 수학 교육은 점수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이나 입시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수학 교육은 그런 입시 점수가 아니고 일반적인 수학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수포자는 사실 저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수포자들은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보자, 저걸 해보자, 다 오케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학 교육할 때는 우리 수포자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전략가라면 평홍제에서 여러 가지 전술들을 다 써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수포자라서, 오히려 그런 학생들한테 이제 입시 수학은 어떤 줄을 맞추고 우리 목표가 저 몇 점일까? 자, 저쪽으로 달려가자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똑똑해지는 사고력이 높아지고 우리가 똑똑해지는 수학은 양방향이든 뭐 어느 방향에도 갈 수 있어서 좋은 수학입니다. 그래서 요걸 답을 할 때 아마도 제 추측에서는 중간적이라고 한다면 아마 입시 성적에 대해서 중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AIDT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은 사실 저도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원리를 처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수학 교육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제가 말 너무 하는 것 같은데, 원리를 알려주고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교육할 때 우리는 나치다, 임무적으로 간다. 그래서 내 학생들한테도 우리 학생들은 나의 동료가 되어 달라. 그래서 내가 임무를 주고 너희들도 학교 현장 가서 어떤 임무를 가지고 너희가 지금 대학에서 배운 거의 원리들을 현장에서 파악해라. 우리가 지금 다 일일이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논할 수는 없고,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들을 잘 파악하고 그 현장에서 너희들이 마치 나치의 전차장처럼 이렇게 말하면 나치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임무 중심으로 너희들이 수학 교육을 잘 하려면 현장에서 파악하고 그 각각 개별에 맞춰서 그렇게 교육을 하라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답을 드릴 수 없어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현장 파악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수학 교육을 어떻게 하냐, 그 원리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 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너무 다양한 각도에서 AIDT 적용 수업 사례에 대해서 의논한 자리였기 때문에 매우 유익하고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생각들을 공유해 주신 저희 토론자 분들과 연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자면,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설문조사 링크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다시 띄워드리면, 네, 이 링크를 보고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벽면에 붙어 있는 만족도 조사를 QR 코드를 찍으셔도 되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설문조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네, 만족도 조사를 네, 지금 꼭 해주십사 네,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5년도 제3차 AI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공동 학술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